우리 아이는 만큼은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도 결국 저처럼 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영포자나 영어에 허덕이지 않거나 영어 점수가 잘 맞던지 영어가 스피킹이 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의 이런 결정에서부터 그런 변화는 시작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를 하니까 그냥 나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라는 것보다 내가 한 가지는 이렇게 오프라인이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집에서는 이렇게 백업해 줘야 되겠다, 또는 뭐 영어 도서관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온라인 영어 도서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헬렌 영어 도서관의 헬렌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과연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영어 도서관을 보내야 하냐, 아니면 영어 학원을 보내야 되냐, 어학원을 보내야 되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 영상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기 내가 겪었던 영어 교육, 내가 영어를 하지 못해서 받았던 이 뭔가 억울함과 뭐 여러 가지의 이 불공평함을 우리 자녀에게는 내가 느끼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영어 교육에 정말 많은 정보들을 찾아가시면서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선별하시고 학원 투어 다니시고 여기저기 물어보시고 되게 많이 그러실 거예요. 특히 또 영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큽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영어에 대한 게 그렇게 자신감이 높지 않아서여서요. 우리 아이만큼은 영어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를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더 큰 그런 걸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고 찾고 하시는 걸 거예요. 보통의 어머니들 상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제가 사실 수학이나 국어나 과학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거든요. 근데 영어는 진짜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그 이유는 영어에 대한 뭔가 이걸 내가 한계점을 넘어보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서일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런 영어를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과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현실이죠. 학원 투어 다니시고 상담 다니시고 레벨 테스트 받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하실 건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선별해서 보내서 가고 있는 또는 받고 있는 그 영어 교육이 결국에는 저희 때와 이걸 지금 보시는 부모님 때와 그리고 우리 아이 때와의 영어 교육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내가 겪었던 그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영어 교육 방식을 물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어 교육도 우리 때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이 잘못된 그 영어 교육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본부터 잘못됐어요. 그 영어 교육은.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도 다 학원 다녔고 다 했는데 정말 변화된 게 없고 정말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영어 교육을 정말 바꾸고 싶다, 내가 우리 아이한테는 바뀐 영어 교육을 정말 제공해주고 싶다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이게 이 시장이 그렇게 바뀌지 못했던 거거든요. 정말 내가 우리 아이한테는 좀 더 뭔가 성장된 조금 더 좋은 영어 교육을 제공해서 우리 아이는 만큼은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도 결국 저처럼 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영포자나 영어에 허덕이지 않거나 영어 점수가 잘 맞던지 영어가 스피킹이 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의 이런 결정에서부터 그런 변화는 시작되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어 도서관이냐 영어 학원이냐를 놓고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맞네, 진짜 이렇겠다 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머니들이 또는 이런 양육자가 생각의 이 전환을 좀 바꾸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조금
너무 좀 극단적이에요. 어학원을 보내면 영어 도서관을 안 보내고 영어 도서관을 보내면 어학원을 안 보내고 약간 이런 댓글들과 이런 조금 질문들과 고민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선생님, 원장님, 영어 도서관 보내야 되나요? 어학원을 보내야 되나요? 라는 이렇게 정말 단편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것보다는 이 4대 영역을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지금 밸런스 있게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영어 도서관이냐? 영어 학원이냐가 답이 아닙니다. 영어 학원마다도 다 철학도 다르고요. 가는 커리큘럼도 다르고요. 다 너무 달라요. 그리고 본인만의 색깔도 있고요. 영어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뭐 국리형 영어 도서관도 있고 뭐 다독도 있고 정독도 있고 스타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영어 도서관, 온라인 영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 언어가 되는 그리고 진짜 탄탄한 영어를 해서 라이팅까지 끌고 가서 문법과 이런 여러 가지로 좀 탄탄한 실력을 키워가는 거, 그리고 토론식 스피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저희 이제 영어 도서관, 오프라인 영어 도서관과 온라인 영어 도서관이에요. 근데 사실 영어 도서관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그냥 제가 그 지역에 어떤 영어 도서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는 어머님들이 뭐 저희 같은 영어 온라인 도서관을 찾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영어 도서관이 좋아요, 어학원이 좋아요 라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굉장히 어렵고요. 오늘은 이 4대 영역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과연 내가 이 4대 영역을 잘 우리 아이에게 제공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가면은 정말 훌륭한 지표가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학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학원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내신학원을 고민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학원이 스탠다드, 옛날부터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트래디셔널 티칭 스타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죠. 왜냐? 계속 행해져 있었던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어학원이나 영어 도서관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4대 영역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아, 그래도 어학원을 보내면 또는 내신학원을 보내면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레슨, 스피킹, 라이팅 뭐 이런 리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다 해주니까 아무래도 어학원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본 어학원을 제일 고민하시는 이유일 거고요. 내신형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도 우리 아이가 발목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단어도 많이 외워야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게 학원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학원을 가야 되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 4대 영역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일 거예요. 영어 도서관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왜이냐? 일단 영어 원서가 모든 거에 인풋이 되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영어 도서관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이미 이런 뭔가 기존의 트래디셔널 티칭 방법, 뭐 학원이나 아니면 뭐 이런 문법이나 첫째, 둘째는 이런 곳에 보내봤는데 별로 생각보다 그닥 효과를 보지 못했어. 나는 그래도 스피킹이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진짜 영어를 했으면 좋겠는데 부족했던 것 같아 라는 이 실패적인 경험을 이미 첫째와 둘째들을 통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동생은 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얘한테 한번 영어 교육을 제공해 줘 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런 많은 인풋과 이런 여러한 어휘력이 잘 골고루 갖춰줘야 영어에 대한 진짜 실력이 나타나니까 영어 도서관을 좀 더 고민해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전에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지 아니면 내가 첫째 이런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바탕으로 그러면 둘째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키워볼까? 라고 생각하셔서 영어 도서관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야 되나요? 라기보다는 사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기간을 선택할 때, 집에서 내가 서브로 할 때도 내가 어떤 걸 우리 아이에게 적절하게 넣어줘야 되는지를 부모님이, 어머니가, 양육자가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선별해서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어학원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영어 원서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저희 같은 온라인 영어 도서관을 통해서도 뭐 습관을 들이거나 하는 방법도 되게 많기 때문에 영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엄마표로 하시던지 아니면 저희 같은 온라인 영어 도서관을 좀 찾아서 진행하시던지 이런 방법들이 존재하잖아요. 뭐 그리고 또 영어 어학원을 안 다니고 이렇게 영어 도서관만 오프라인으로 보내더라도 집에서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강의들도 많으니까요. 집에서 또 그것도 엄마표로 문법을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독해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를 하니까 그냥 나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라는 것보다 내가 한 가지는 이렇게 오프라인이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집에서는 이렇게 백업해 줘야 되겠다 또는 뭐 영어 도서관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온라인 영어 도서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 4대 영역에 대한 중요한 밸런스를 잘 맞추고 가고 있느냐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 다른 기관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 기관만 놓고 봤을 때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스킬에 맞춰져 있어요. 독해 스킬, 그 다음에 문법 스킬, 그라머 스킬, 그 다음에 이제 스피킹 스킬을 연마하는 거에 맞춰져 있는 게 저희는 어학원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도서관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스킬보다는 활용에 맞춰져 있어요. 4가지 4대 영역을 빗대어 봤을 때 어학원이 가져가고 있는 4대 영역과 영어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이 4대 영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에 어학원은 스킬 쪽으로만 풀어서 나가는 커리큘럼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리딩과 그 스피킹 연습, 라이팅 연습에 맞춰져 있어요. 2가지 영역이 저희는 다른 커리큘럼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4대 영역을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 리딩에 맞춰져 있는데 조금 어떻게 묶냐면 스피킹하고 리스닝을 같이 묶고요. 리딩, 라이팅, 그 다음에 그라머로 4대 영역을 조금 맞춰서 나가고 있어요. 밸런스 있게. 그거는 영어도서관의 기준과 어학원의 기준은 저희는 요 4대 영역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그래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어학원 스킬에 대한 부분은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딩, 이 독해 부분이라서 지문을 이해하고 얼마나 빨리 푸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킹하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도 연습은 진행은 하지만 딕테이션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스피킹도 조금 더 간결하고 구조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끔 맞춰놨어요. 그리고 라이팅에 저희는 조금 힘을 좀 싣는 편이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이번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이팅이 아니고요. 약간 그 토플 IBT 기준으로 좀 맞춰서 목표를 가고 있어요. 스트럭처, 구조 잡는 것부터 내 생각을 좀 얘기하는 것부터로 진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라이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도 라이팅은 완전 스킬이에요. 구조 잡고 생각해내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어학원 쪽은 좀 스킬로 잡아서 가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의 4대 영역에 조금 밸런스 있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영어도서관의 4대 영역은 어떻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일단은 독해지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은 매번 얘기하지만 수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진작부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연습이 돼야 돼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딩의 인풋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주는 게 영어도서관의 지금 제 커리큘럼으로 진행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일반 영어도서관에서도 리딩 영역은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딩에 대한 인풋은 영어도서관이 되게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좀 강점 중에 하나이죠. 자,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론식 스피킹과 그리고 토론식 그 서술형, 논술형의 라이팅을 연습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라머도 진행은 당연히 돼야 되겠죠. 리딩에 인풋이 들어가면 그라머가 어느 정도 익숙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학원만큼 빨리 이해는 하지 못하겠죠. 왜냐면 리딩에서 젖어들듯이 많이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리딩과 또는 그라머의 뉘앙스적인 거, 여러 단어, 그리고 단어를 외워도 활용하는 거, 이 리딩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영어 도서관입니다. 또 기관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저희는 이 양쪽을 다 2개를 하면서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놓기는 했어요. 어학원에서 배운 스킬을 도서관에서 활용을 해라 라는 포커스를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저희들만의 기준의 4대 영역을 두고는 영어도서관과 어학원의 밸런스와 포커스를 맞춰서 성장시키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기관들마다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런 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영어도서관이 좋아요, 뭐 영어 학원을 보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이고요. 이 4대 영역을 기준으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적절하게 잘 제공해주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어떤 게 부족할 수도 있겠다, 어떤 게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수 있겠다를 충분히 고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풀고 있는 학원에서의 교재나 또는 그 교재만 보지 마시고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한번 빈 종이를 주고 한번 연습해보고 쓰는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들의 레벨이 딱 나오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밸런스 있게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4대 영역의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으면요, 영어는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원어민 노출도 돼서 뭐 발음도 좋고 뭐 얘기도 플런트하게는 할 수 있는데 단어를 안 외웠다든지 또는 리딩이 없는 애들은 계속 좀 어린애들 영어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When I was young, I was in New Zealand. 내가 어렸을 때 뉴질랜드에 있었어 라는 when절을 사용해서 조금 더 초등학교, 중학교적인 팬시한 좀 세련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유창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영어 원서를 잘 읽지 못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I was young and I was in New Zealand 뭐 이런 식으로 and 벗만 얘기하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 뭐 성인 영어가 아니잖아요. 중학교 실력의 영어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and고 벗 이런 것만 쓸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인풋은 영어 리딩과 원서를 통해서 넣어줘야 하거든요. 아무리 뭐 잘하고 이러더라도 4대 영역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 시너지가 나지 않아요. 근데 보통 국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레벨 테스트나 SR 테스트를 보게 되면 한쪽에 정말 많이 그래프나 수치가 올라가 있는데 그건 바로 리딩과 보캐블러리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아이가 리딩과 보캐블러리만 많이 알면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아니, 문장 제대로 못 만들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라머를 좀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단순히 어학원만 보내야지, 영어 원서만 읽혀야지, 영어 도서관만 해야지, 집에서 영어 원서만 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4대 영역을 어머프 영어로서 또는 엄마 양육자로서 골고루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나 우리 아이 영어 도서관을 보내야 될까 아니면 영어 원서를 읽어야 될까 아니면 어학원을 보내야 될까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들 속에서도 정말 많은 꿀팁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그 꿀팁들 하나씩 보시면서 진짜 한번 적용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한번 타고 가시면서 저희를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성공적인 영어 교육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